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이순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순환 총론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은 요약 정리집 필수서라고 그러는데 요약 정리집하고 여기 강의 노트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기본서는 여러분들 학원에 저하고는 기본서하고는 이제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기본서는 보실 때 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약 정리집 가운데 필수서라고 썼을 겁니다. 그거하고 여기 이제 필기 노트 할 건데 필수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수서는 아마 이번 주 내로 도착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필수서하고 얘하고 두 개 같이 할 겁니다. 오늘은 필수서 없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우선 이것만 하고 거기 기본서는 이제 집에서 참고하실 때 보시거나 아니면 기본서는 무슨 용이냐면 잠이 안 올 때 봐. 그럼 바로 잠이 온다고. 결혼책을 봤는데 결혼 기본서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뭘 보면 돼? 공법. 공법. 그럼 바로 잠이 온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혹시라도 보시고 싶으면 사이드에 기출집만 보고 내용 보지 말라고 돼요. 이제 됐습니다. 내용 저하고 한 것도 충분히 60점을 넘치니까. 이순환하고 일순환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런데 쉬운 내용은 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1순환 1월, 2월 과정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좀 첨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 내일 또 보려겠는데 우리 또 승환이 오빠가 내일 오신다길래 저는 참게 되겠습니다. 승환이가 오신다고 하네. 제가 형이에요. 승환이보다. 그렇죠? 승환이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이 또 우리 팀장님 그래도 여러분 노는 것을 못 본다네 팀장님이. 저는 제가 노는 것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일 오후에 놀잖아.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놀라겠는데 아니 같이 공부하려겠는데 승환이 오빠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내일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빙병을 줍듯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못 노니까 페이지도 줍고 빙병 줍고 이렇게. 페이지를 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줍는 돈 만들고 있으니까 빙병을 보는 방향으로. 자, 공부 시작할게요. 자, 총론인데 부동산학의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책이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 기본서를 보면 학문적 성격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요. 많이 봤잖아요. 어디서부터 시험은 나온다겠습니까? 개념부터. 이 책에는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근데 이제 가끔씩 출제하니까 이 책에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7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만 하시라고. 시험 볼 때까지 그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돼요. 그 7가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있으니까 한 서너 개 빼버리면 한 3개나 4개 새로운 거 알고 가면 되고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게요. 요 페이지 수는 이제 필기노트 페이지 수입니다. 필기노트 페이지 6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학문적 성격 이렇게 나와요. 우리 책은 학문적 성격 이렇게 나오는데 필기노트는 뭐라고 왔습니까? 책에. 필기노트는 책으로 나왔죠? 근데 기본서는 학문적 성격이 나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타이틀 중요한 된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7가지 이야기할 건데 그 7가지를 보자고요. 여기에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의 개념적인 거고 이거 우리 시험에서 4번 나왔습니다. 한 번도 틀린 말 만들지 않고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틀린 말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거 좋대요. 다시는 보지 말라고 여기서 읽었으면 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학이 뭐냐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게 부동산학입니다. 이게 이제 김영경 교수란 분이 이렇게 개념 정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능률화는 목표고 원리는 이론이고 응용기술은 실무고 요거는 20년 전에 25년 전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자신있어? 578% 자신있어. 그러니까 안 나와. 보지 말고 이런 건 나온다고. 부동산학이 연구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연구 대상은 26회 때니까 한 7, 8년 전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종합응용과학의 성격이야. 성격은 자주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책의 이 부분은 7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 7가지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여기 쭉 한번 읽었으니까 됐고 부동산학의 성격은 이렇게 5가지 성격을 갖는 거라고. 이 5가지 성격을 갖는데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밖에 필수서를 보면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 옆에 간단한 설명이 나온다.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요 타이틀만. 이 타이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 응용과학하고 사회과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학. 앞에 경험과학, 규범과학은 중요성이 없다.
그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힘들면 이 두 가지만. 아닌 거.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거, 순자가 아니다. 순자가. 혹시 순자란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제 부동산학은 순자가 아니다.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이 아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 학문적 성격이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됐다고요. 여기 요거 체계에서는 큰 타이틀이 학문적 성격, 그 다음에 체계인데 여기서는 여기에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과학입니까? 그러면 응용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경제학, 다음 주에 이제 경제학 지식을 배운다고 그 경제학을 응용했다는 소리요.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다.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그럼 사회과학이야. 그럼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 지진 어떻고 뭐 이런 거. 근데 사회과학은 사회현상,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사회과학이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그럼 사회과학입니다. 응용과학이고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에요. 종합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배우다 보면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다 짬뽕돼 있다. 이제 됐어요. 그럼 부동산학은 뭐가 아닙니까? 순자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상적인 학문입니까? 구체적인 학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 파는 거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니까 구체적인 거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다. 가상적인 겁니까? 현실적인 겁니까? 그럼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 성격이 5가지 성격을 갖는데 이 5가지가 힘들면 순자가 아니다. 최소한 순자가 아니라는 기억하셔야 된다. 자, 됐어요. 자,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부동산의 3대 측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법, 경기 이렇게인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데 요건 내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뭔데요?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그럼 3대 측면의 뜻은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든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3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3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 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적은 어디일까? 이런 거 이게 법률적이죠. 저 사람의 연봉은 얼마일까? 2730 연봉.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이게 경제적. 저 사람의 몸무게는 키는 눈은 시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 부동시. 이렇게. 자, 이런 것을 기술적, 이것을 물리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보든 부동산을 보든 요 3가지 측면에서 본다는 소리예요. 요 3가지를 부동산학의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요 부동산학 요거 여기가 뭐가 들어갔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 3가지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고 이 말이 그러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3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3가지를 결합하면 하나만 있으면 개별인데 2개 이상이 있으면 복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3가지가 결합된 상태예요. 부동산은 이 3가지가 결합된 상태다. 그래서 복합 이렇게 한다고. 복합.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동산은 복합체다. 이렇게 복합체다. 이걸 복합 개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20년 전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3대 측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법, 경기 이렇게 했다고. 요즘은 그렇게 안 내. 그렇게 안 내고 당연히 3대 측면이 법, 경기라는 거 알 거고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이 이 3가지 결합된 게 복합 개념인데 머릿속은 부동산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25회 때 26회 때 어떤 시험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25회 때 이렇게 나온다고.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다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그럼 시험 지문에 25회 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된다. OX? O. 자, 그 뜻이에요, 이게. 자, 26회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 관리든 타당성 분석이든 뭐 감가 요인이든 전부 다 법경이라고. 그럼 26회 때는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자, 그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경기가 3대 측면이 있다. 이걸 냈는데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고 이걸 응용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에서
법률적, 경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형태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형이라고 하고, 저 기술적, 물리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데는 눈에 보인다. 왜 보일까?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형 이렇게.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법 경계가 나오면 그 뒤에 유형하고 무형이 옳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짝지어야 되는가. 자, 그럼 끝났어요. 총 7가지 중에서 3개 했습니다. 제가 7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3개 했네. 이 3개 중에서 지금까지 배운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요거 됐어. 네 번째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에요. 26회 때 이제 시험 지문이요, 최근에. 물론 그 전에도 나왔죠. 26회 때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OX? 그러면 한 30년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학은 그 부동산 자체를 연구한다 이렇게 냈다고.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토지 연구한다고 하면 지질학이에요. 그것은 부동산학이 아니고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 도대체? 부동산 현상이 무슨 말인가 시험은 절대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럼 투기적 현상, 수요 공급, 그다음에 경기 변동 이런 것을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 안 나와. 현상이 뭐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뭔데?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를.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겁니까? 중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개발업자는 개발. 권리분석사는 권리분석.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역시 20년 전으로 가면 부동산 활동이 뭐냐고 물어봐요.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들. 이것을 부동산 활동이다. 앞으로 부동산 활동이 무슨 말인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걸 연구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 감정평가, 투자. 그럼 이 책에 있는 게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하고 공부하잖아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럼 이 책에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지. 다음 주에 수요 공급을 배워. 수요 공급 현상, 부동산 현상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도 배워. 그럼 경기 변동 현상 이런 거고. 나중에 감정 평가도 배우고 투자도 배우고 이런 거 배운다고 그게 부동산 활동이라고. 개발도 배우고 관리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그게 다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말이야. 이 책을 아무리 봐도 토질이 어떻고 토양이 어떻고 이런 말은 없다고. 그럼 결국은 부동산 사고 파는 거, 중개하는 거, 평가하는 거 이게 부동산 활동이란 소리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이 이제 개념이 끝났으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뭘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다 이런 것도 이제 안 내요. 근데 굳이 따지면 공적 주체, 국가 지자체, 사적 주체, 개인 제 3부분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 3 부분을 제 3섹터라고 해. 그럼 1섹터, 2섹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적 부분을 1섹터, 사적 부분을 제 2섹터 이렇게 된다고. 예전에 조합이라는 걸 줬어요. 조합. 이게 시험에 2번 나오는데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이 여러분들 국가가 기관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그래서 초창기 시험에 한 20여 년 전에 조합이 2번 나와. 조합을 2번 내면서 조합이 공적 주체냐 사적 주체냐 물어봤다고. 조합은 사적 주체.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고 요즘은 그런 거 내지도 않는다 소리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의 개념과 주체가 끝났어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부동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부동산 활동이면 인간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고 부동산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 객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대상 객체는 뭔가? 부동산이라는 소리예요.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객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절대로 안 물어봐. 선생 자신에서 이번에는 780번 자신 있어. 절대로 안 물어본다고. 그럼 뭘 물어보냐면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야 물건. 부동산은 물건.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네.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대물 그래. 대물. 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입니까? 요걸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시험에 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이지. 대물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 활동, 사고 파는 거라고.
그 부동산 사고 팔 때 저하고 뭐 다른 동물하고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고양이하고 부동산 사고 팝니까? 아니지. 사람끼리 사고 팔잖아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활동은 사람끼리 이루어진다. 대인 활동이다. 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에서 대인 활동이다. OX? 여기 기출 좀 봐봐요. 22회 때 나온 거죠. 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만 대인 활동은 아니다. OX? X. 이 정도. 자, 여기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있네. 이 속성의 뜻은 속에 있는 성질. 속에 있는 성질은 밖으로 잘 안 보여요. 저의 속에 있는 성질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실제로는 사기성이 농후한 것 같아. 속에 있는 성질. 예?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속에 있는 성질은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누가 안 보면 뭘 가져가고 막 거짓말 치고. 그래서 그게 속성이야. 속성. 저희는 속성이 사기성이 농후해요. 예? 저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다행인 게 얼굴이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얼굴이 두꺼우면서 사기성이 농후한다. 그럼 사기치는 거라고. 근데 얼굴이 두껍지 않으니까 사기를 잘 못 쳐. 속마음은 사기성이 농후한데 사기 잘 못 쳐. 얼굴이 두껍지 않아가지고. 예? 속성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속에 있는 성질. 그러니까 밖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에 있는 성질이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이렇게 10가지 성격을 가져요. 이 복합 개념은 부동산 활동은 전부 다 아까 그랬잖아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 관리, 법, 경기,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 있는 거라고. 10개 다 외우면 떨어져. 10개 외우면. 그래서 여기는 노랗게 되어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거, 번호 붙여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찍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요거. 여기 가장 시험에 잘 나왔다고.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못 움직이는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아까 봤네요.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장기적 고려. 이렇게.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해라. 사기치지 말란 소리야. 부동산 사고 팔 때 거래 당사자끼리 사기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중개업자도 부동산업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기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윤리성 그래요. 윤리적으로 해라. 자, 끝이야. 끝. 이렇게. 그럼 이제 네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체계에서 학문적 성격에서 총 7가지 한다고 했으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여전히 4개 중에서도 2번이 해당 중에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는 연구 분야라고 있는데 뭐 이것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냥 가볍게 드시라고. 4번에서 연구 대상이 있었어요. 연구 대상이요. 4번에서. 이 4번에서 연구 대상을 다른 학자들은 연구 분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연구 대상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연구 분야라고 하고 이렇게. 그럼 연구 대상이나 연구 분야나 이 책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연구 대상이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는가 하면 연구 분야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어요. 모든 학문은 이론하고 실무예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는데 그러면 연구 분야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야는 이론과 실무예요. 이렇게 이론과 실무. 뭐 이론과 실무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이론 분야, 실무 분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론 분야가 뭐 부동산 특성. 오늘 배우는 게 이론 분야예요. 오늘 배우는 게. 다음 주 배우는 게 이론 분야고. 그러면 결정 분야는 결정 분야 앞에가 의사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의사 결정 분야.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분야. 그 부동산의 특성이 뭘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자는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개발할까 말까 의사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 내용 중에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분야를 결정 분야다 이렇게 한다고. 앞에가 의사가 생략됐다고. 그러면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거.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개발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억만 가지고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할 것인지.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되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해야 돼요. 은행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게 이로울 건지 아니면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로울 건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이 결정 분야예요. 투자, 금융, 개발 이렇게 한다고 투금계 이렇게 한다고 가볍게 보는 거냐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괜히 해보겠다. 여러분 눈빛 다 좋아지는 거. 이글이글 막 이렇게. 그러면 결정 지원 분야는 결정 분야에 도움을 주는 분야예요.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야. 봐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제가 이 부동산 투자할까 말까 매우 고민스러워요.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고민스러운데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이 감정평가사가 그거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 투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가 지원 분야라고. 지원 분야. 중개도 마찬가지예요. 중개도 중개사님들 그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중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이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결정 지원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금융 개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서 5번에서 부동산의 연구 분야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은 결정 분야, 투자 금융 개발 이 정도. 자,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이 뭘까요? 공부 방법. 그 부동산에게 공부 방법은요. 부동산 학과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은. 부동산 학과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학원에서는 시험에 합격하게 공부하는 거고. 이게 접근 방법이요. 접근 방법인데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3가지만 제시했지만 그럼 중점식, 종합식, 의사결정 접근법인데 제가 이걸 정식적으로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자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면 요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접근법은 여기 자기이용 극대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요것만 찾아내면 된다고. 요건 노랗게 해야 되는데 제가 노랗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럼 뜻을 설명해 볼게요. 요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요거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요 책은 결국은 뭘로 구성돼요? 법경기로 구성돼요. 법경기. 부동산을 전부 다 법경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공부할 때 법률적 측면도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법률적 측면만 공부했다. 그럼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왜?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3가지로 구성되니까. 그럼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은 공부 방법인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걸 공부할 건데 요 3개를 공부할 건데 이 3개를 체계적으로 이 3개를 전부 다 했다. 이걸 복합 개념으로 공부했다고 해요. 이 3개가 결합되면 복합 개념입니까? 이 복합 개념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공부를 매우 종합적으로 한 거라고. 복합 개념으로 공부했으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소홀하지 않고 전부 다 복합적으로 공부했다. 그것을 종합식이라고 한다고. 이 복합이란 말이 종합이란 말이거든요. 종합. 그럼 볼래요?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복합 개념을 전부 다 싸잡아서 공부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중점식 접근 방법은 이 3가지를 공부하는데 나는 경제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나는 법률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나는 경제적 측면만, 기술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측면에 치우쳐서 공부하겠다. 이걸 중점식이라고 해요. 그럼 중점식과 종합식은 전부 다 법경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법경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복합 개념 나오면 종합식이고, 특정 측면이 나오면 뭐고? 중점식이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중점식이겠습니까? 종합식이겠습니까? 종합식입니다. 종합식. 이것저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 결론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복잡하니까 막 이것 됐다 저것 됐다 막 갑자기 공법 내용이 나왔다고 공시법 내용이 나왔다고 막 복잡하잖아요. 잡학이에요. 잡학. 그래서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이 이 종합식으로 접근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들어왔을 때 이 종합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합식으로 접근해서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부동산학을 절착시킨 게 이 종합식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식이 나오면 복합하고 단기간에 정착시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정 측면 나오면 뭐요? 중점식. 특정 측면 나왔습니다. 뭡니까? 중점식. 자, 그럼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여러분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개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할 때 결국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합리적인 주체라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윤 극대화 시킬 건가?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하겠다. 이걸 의사결정 접근법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접근법은 요 이윤 극대화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야. 요 접근 방법하고 5번의 연구 분야는 인류 과정이 사지 않은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7번째 나오는데 이 일반 원칙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거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사기당하지 말고 사고 칠 없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 경제적 공정성인데 요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요걸 외우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은 능률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 왜 만들어졌냐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이 부동산 소유 활동도 부동산 활동이고 거래 활동도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럼 능률적으로 하려면 소유 활동은 어떻게 해야만이 능률적으로 됩니까? 소유 활동할 때는 최고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체유용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래 활동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합니까? 거래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럼 그 거래 질서에 맞게끔 한다면 능률적으로 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시면 돼요. 능률성을 위해서 소유 활동보다 체유용. 요것만. 뭐 거래 활동 거래 질서 하지 말고 예. 소유 활동은 체유용. 소유 활동은 체유용.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아주 추상적인 내용으로 됐으니까 저하고 빨리 한번 더 볼까요? 네. 여기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경험, 규범, 응용, 그 다음에 종합, 사회각인데 그리고 안 되면 추순자는 아니다. 부동산학은 3대 측면 복합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활동과 현상이다. 현상은 필요 없다.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그럼 주체는 인간, 대상, 객체는 부동산인데 그런 건 내지 않는다. 어차피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개물 활동, 그다음에 대인 활동이다. 그래서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은 10가지 정도 되는데 윤리적으로 하세요. 대인 활동, 개물 활동, 임장 활동,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됐네요. 자, 그다음에 연구 분야에서 결정 분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 투, 금, 개 이렇게 접근 방법, 중점식, 특정 측면, 종합식, 복합 개념, 의사결정 접근법, 자기윤, 극대화. 능률적으로 하려면 부동산 활동은 능률적으로 하려면 소유 활동할 때 뭐 해라? 체이요 끝.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개념하기 전에 이제 기출지문. 이 기출지문은 여기 필기노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이제 받게 될 건데 필수서를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 해당 분야 공부하는 분야 옆에 바로 이 기출지문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뭐야? 여기 2번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이게 이제 기출지문이 내용이 부동산의 접근 분야 그 부분에 옆에 딱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공부하고 바로 옆에서 기출지문 보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 지문은 필수서 받으면 이 지문이 있을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OX? 순수과학 아니라 했잖아.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안 했잖아요. 또 시험장에서 만약 부동산학은 순자라고 했지.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지. 예? 2번.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은 자기이용 극대화. 이거만 찾으면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이용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관에서 출발한다. OX? 3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여러분 외울 필요 없다. 능률성만 기억하시면 된다. 능률적으로 하려면 소유 활동은 뭐 해야 한다? 체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원칙으로 안정성의 원칙은 이건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해라 그 소리거든요. 소유 활동에 있어서 체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OX, X. 소유 활동을 체이용한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정성입니까? 능률성입니까? 능률성.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출제하기로 약속한 부분 가자고요. 그게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출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시험에서 1번 문제가 이걸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필기노트 8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는데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부동산학에서는 모든 게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되겠어요. 복합 개념으로.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세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 가지 비교하셔야 되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노트는 이 두 가지만 있는데, 예, 요약 정리를 받아보면 복합 건물이라고 나와. 복합 건물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 그럼 세 가지가 전부 다 복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이 두 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비교하는 것은 시험에서 몇 번 출제했어. 근데 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출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럼 이제 개념부터 가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 복합 개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법경기가 나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개를 체계화시켰다, 짬뽕시켰다. 이걸 복합 개념 그렇다. 그 복합 부동산은 법경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이 나오는 거야.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야. 다른 부동산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부동산 이용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부동산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파지 않는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두 개인데 부동산 이용하고 거래하고 사고 팔 때 두 개를 마치 하나로 보겠다.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 이용할 때 거래할 때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걸 복합 부동산 그렇다고. 그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 복합 건물을 가장 대표하는 거야. 복합 건물의 뜻은 주상복합 건물이 아니고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세 가지 이제 개념은 끝났는데 이 복합 개념 분산과 복합 분산 두 개를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좀 이따 이제 다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건물은 좀 이따 하나만 보면 되고, 일단 복합 개념 부동산을 가야 돼. 이 세 개 중에서 복합 개념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중에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그렇지, 복합 개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예,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을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복합 개념 부동산을 정리하러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이제 끝났고, 두 개는 좀 이따 다른 거 하나 볼 거고, 복합 개념 부동산 법경기. 그럼 요 세 가지 결합됐으니까, 요 세 가지 결합된 것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경제적 개념은 뭘까?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토지를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된다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생산재고, 다른 말로 생산재고, 소비재 상품. 요 다섯 가지가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럼 기본서에 자산 밑에, 자본 밑에, 생산 요소 밑에 무슨 설명이 나온다고 싸그리 무시. 그냥 요 타이틀만.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자본이 뭔 말인가, 자산이 뭔 말인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 타이틀만. 그럼 선생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 버려요. 그렇게 의문스러우면 나라 지켜야 되니까. 그냥 요 타이틀만. 그러면 22회 때 시험 지문을 한번 볼게요. 22회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22회 때 지문인데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토지가 분산이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개념을 보면 생산재라고 될 수도 있고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보시는데 약간 의문이잖아요. 이게 소비재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토지가 상품이란 것은 알아요. 토지를 상품화해서 파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뭡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야산을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상품적으로 사고 팔잖아요. 그게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는 거 이게. 그럼 소비재가 뭔 말일까? 소비재가? 제가 어젯밤에 라면을 먹었다. 그 라면이 소비재야. 제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게 소비재라고, 소비재. 그럼 이 생산재는, 생산 요소는, 토지는 3대 생산 요소잖아요. 토지 위에다가. 여기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원이 투입돼서 건물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생산지라 한다고. 요건 이제 안단 말이야. 아, 토지는 뭘 만들 때 필요한 요소가 되구나, 생산 요소라고. 토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3대 생산 요소 하나니까. 그럼 토지가 생산재라는 걸 알겠다. 그럼 토지가 소비재는 뭘까 도대체? 자, 이 토지가 택지야, 택지. 그럼 택지면 여기다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짓고 건물 짓는다고. 이렇게 되면 이 토지는 생산 요소예요. 근데 이 토지가 유원지야, 유원지. 그럼 유원지면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한다고.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경우를 소비재라고 한다고, 소비재.
그러니까 토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 먹으면 죽으니까. 먹을 수는 없고, 가서 휴식 취한다. 이런 것을 소비재 그래요. 그럼 지리산 국립공원은 소비재입니까? 소비재죠. 지리산 국립공원 가고 싶네. 지리산 공동 갑자하니까. 이런 것을 소비재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그런 것을 냈었어요. 소비재를 물어볼 것 같다. 그래서 토지를 공원, 유원지 등으로 이용하면 이는 생산 요소에 속한다. 뭘까 있을까? X. 소비재를 안 쓰네요. 그냥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인데, 얘는 의미 부여하지 말자. 토지에다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거는 경제적 개념은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봐요. 의미 부여했잖아요. 소비재, 토지, 유원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소비재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기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보자. 그러면 토지가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 다음에 토지는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고, 위치를 점하고 있고, 주위 환경이 이런 소리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남은 기술적 개념 외울 때 공자, 위하기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자, 30회 때 시험 문제 가볼게요. 30회 때 부동산의 개론 1번 문제가 이렇게 박스 줬습니다. 이렇게 박스 주고, 여기가 소비재까지 포함했구나. 이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회 때는 여기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이 말을 알고 있는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1번 문제가. 그러면 이제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그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법률적 개념이에요.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는 이게 또 두 개 나눈다고.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전부 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봐요. 자산은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뭘 말하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법이 있으면 이게 법 전체인데 우리나라 법 전체인데 민법은 법 전체 중에서 아주 좁은 부분이에요. 이 전체가 있고 민법이 있고 그럼 민법은 법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민법은 법 중에서 아주 좁은 부분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된다고. 그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뭔데? 민법 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 토지 정착물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부는 거야.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민법상 부동산과 좁은 의미 부동산이 같은 말이 된다고. 최근에 출제하는 것은 이것 출제예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O. 그 다음 연도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장난한 것 같잖아요. 봐봐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렇게 내고 그 다음 연도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을 이렇게 내고 그걸 부동산학에서 뭐라 한다? 좁은 의미라고 한다. 좁은 의미는 한자말로 협의라고 해요. 협의의 부동산. 선생님 한자로 써봐. 못 써. 못 쓰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응? 자, 그러면 이제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됐습니다.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 좁은 의미가 있으면 당연히 넓은 의미가 있어야죠. 그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한자말로 강의의 부동산인가요? 강의의 부동산. 강의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아는 강자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뒷강자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들어가겠죠?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타는 거라고. 그럼 준부동산을 타는 말로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인데 이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준부동산이나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야. 혹시 출제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서 간주부동산 이렇게 내면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준부동산을 뜻해요.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다음에 준부동산 이렇게 되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5가지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4가지는 기술적 개념이고. 그럼 시험은 소속 찾아가는 거 잘 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준부동산이 소속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입니까? 아니요.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법률적 개념이다.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3가지예요. 사실은. 봐요.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준부동산하고 이렇게. 그러면 법률적 개념은 3가지고 기술적 개념은 4가지고 경제적 개념은 5가지고 이렇게 3, 4, 5 이렇게 되네요. 이 준부동산
요 준부동산이 법률적 개념이냐고 잘 물어봐요. 그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고 물어봐요. 이건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다 끝났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큰 틀에서 끝났는데 여기서 큰 틀에서 이제 소소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시험에 내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자산을 별도로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했잖아요. 안 낸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별도로 무슨 말인가 시험 안 내고 그냥 이 타이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별도로 시험에 내는 게 요 정착물. 정착물만 별도로 시험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별도로. 근데 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거 요거 내지 않으니까 그냥 자산 밑에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자산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정착물은 민법상 분산이다. 저분임의 분산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정착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공부할 필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가 뭐냐고는 한 번도 안 물어봐. 토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땅.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준부동산 여기 이제 물어본다고. 준부동산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개념을 잘 내. 개념을. 여기 이제 준부동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정착물은 단독, 준부동산 가지고 단독물 내지 않는다고. 다음은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절대 안 낸다고. 그러니까 준부동산을 별도로 막 깊은 내용을 공부하지 말고 여기 개념 정도만. 그런데 정착물은 다음은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정착물만 별도로 내니까 정착물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여기에 위치, 환경을 별도로 시험에 낼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최근에는 위치, 환경에 대해서 별도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별도로 시험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연은 볼 필요 없어요. 이 공간 있죠, 공간? 이 공간은 별도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요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제 무엇들이 무엇이 법률적 개념인가, 경제적 개념인가 받고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이제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정착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부동산 이제 가야죠. 준부동산은 개념 물어보니까 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준부동산. 준부동산 여기 있네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지당, 강화도당, 어업권. 이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들이 부동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라고. 그럼 정착물을 대표하는 게 뭘까? 건물이요. 건물.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을 대표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착물 이꼬르 건물 이건 아니에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럼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토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라고. 아닌데 너희들이 토지나 건물처럼 알리면 누구 거라고 알리면 토지 공시하거든요. 건물도 공시하거든요. 알리죠. 토지 건물 공시할 때 등기라는 수단으로 공시해요. 등기라는 수단으로 공시한다. 그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너희들이 본질은 부동산이 아닌데 너희들이 마치 토지나 건물처럼 공시한다면 등기 같은 걸로 공시한다면 너희들도 법률적 효과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본질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법률적 효과만 즉 법적 측면에서만 부동산에 준하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니까 민법상 부동산을 넣을 수가 없죠. 민법에서는 자동차를 부동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을 준한다고 해서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특정한 동산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등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개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됐죠? 그러면 준부동산은 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지당, 강화도당, 어업권. 얘들은 부동산의 법률적 효과만 부동산에 준해준다. 그래서 이제 요 4번 질문을 냈다고. 4번이 어업권이 준부동산이야. 그럼 어업권은 준부동산이니까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처럼 해줘야 된다고.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처럼 해줘야 된다. 이때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 된다고. 그래서 어업권은 법률적 효과를 민법에서 나온
토지처럼 해줘야 돼요. 토지처럼. 그래서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러분들 이제 민법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민법 배우면서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뭐 상린관계가 어떻고 저쩌고 배우죠. 거기에 이제 민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토지에 관한. 그게 어업권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준다는 소리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기까지 끝나고 제가 하는 말은 부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무슨 말인가? 여기 무슨 말인가? 자,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땅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땅하고 아래 땅하고, 상린관계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뭐 물이 흘러가면 막지 못한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논리가 요 바다에도 그대로 적용돼, 바다에도. 여기 지금 바다란 말이에요. 그 바다면 어업권 있으면 내가 이 부분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제가 이 부분에 어업권 가지고 있고 갑이 이 부분에 어업권 가지고 있다. 그럼 충돌이 있겠죠. 충돌 이렇게 경계에 관해서 그걸 요 민법에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바다도 이렇게 이런 뜻이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부수가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런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죠. 그냥 소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뜻이 그런 뜻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준부동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복합개념 부동산에 남은 건 정차물하고 공간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차물하고 공간 남았는데, 여기 이제 정차물하고 공간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여기 봐요. 복합개념 부동산 나왔고, 복합부동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복합건물이 나왔고, 특히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한다고 했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는 이 두 개 한번 보도록 해요, 두 개. 복합부동산과 복합건물 한번 볼게요. 개념은 다 끝났으니까. 봐요? 복합부동산하고 복합건물이 나왔네. 그 복합부동산 뭐라고 그래서 써놨습니다. 이게 필기노트는 이렇게 안 써졌어요. 필기노트는 안 써지고, 요거는, 예, 법 받기들, 필수서에 이렇게 요약집 이렇게 써놨는데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요약집이니까 약간 책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머릿속은 요거 있으면 돼요. 토지와 건물 하나로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 복합건물은 주상복합건물처럼 두 개 이상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을 복합건물이라고 한다. 뭐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중요한 거 아니고, 약간 중요한 게 이제 일괄평가, 구분평가인데, 복합부동산 일괄평가, 복합건물이 구분평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시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제가 왜 이걸 지금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배웠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배우면서 이런 말 제가 하든가 안 하든가 했어요. 했다고. 기억이 없을 수 있지만, 했다고.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규칙 제7조를 보면, 들어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공부 안 되잖아.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7조를 보면, 감정평가할 때 뒤에 원칙은요, 개별평가라고. 개별평가. 그래서 7조를 보면 원칙은 개별평가. 근데 시험은 개별평가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개별평가는 말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개별평가라고 불러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3가지 나왔어요. 예외가 3가지. 첫 번째 원칙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1번이 이제 예외가 3개 나오는데, 2개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합분산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라고. 분산이 몇 개요? 2개야, 2개. 그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개별평가 원칙인데, 복합부동산처럼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복합분산이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괄평가, 구분평가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두 번째요. 2번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다고. 그럼 이 복합건물 보면 하나의 건물인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한다고. 그러면 복합건물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구분평가의 대상이 된다. 자, 마지막에 있던 게 부분평가에서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되새김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자, 다시요. 갑자기 눈빛이 안 좋아졌네, 지금. 복합 부동산 나오면 토지 건물 나오면 되는 거고, 복합 건물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하나의 건물인데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감정평가형 규칙 제7조를 한번 다시 보는 것이다. 감정평가형 규칙 제7조는 엄청나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 평가.
예외적으로 3개 나오는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면 토지 일부분만 수용된다. 그런 경우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거 보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쉬었다 할게요. 기출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준부동산은 개념이 나왔네. 준부동산 개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으로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고. 여기 아까 처음 봤던 거, 30회 때 나왔던 거, 박수 주고. 여기 이제 지문이 아니라 단독 문제였다고. 그래서 제가 지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박수 주고. 이렇게 박수 줬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박수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은, 이 중에서 기술적 개념. 이렇게 했죠. 자산, 자본, 생산자, 소비자는 경제적 개념. 자연, 공간, 위치는 무슨 개념이고?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 됐습니까? 이 정도로. 자, 고생하셨고요.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정착물 해야 되고 공간 공부해야 되고. 되셨나요? 예, 쉬었다.